예, 탄핵 선고 하루 앞두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극비리에 결정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 판단, 이게 이제 진짜 궁금합니다. 이제 결정문은 아시겠지만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이 되고요. 소수 의견, 예를 들어 반대, 별개 보충 의견이 있으면 다수 의견 뒤에 이제 붙입니다.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8인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거다라는 관측이 있고요. 또 반면에 이준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총리 때와 같이 이견이 노출될 거다. 그래서 뭐 4대4 기각 이런 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안개 속이긴 한데 앞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차례 탄핵 심판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기각과 인용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된 근거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중대성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요 부분을 각기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노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당시에는 선거 중립 의무에 적극적인 위반이 있었다 인정을 했지만 대통령직 파면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봤고요.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때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중대한 법 위배이고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또 헌법 수호 의지 여부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아마 헌법재판소 출석도 하지 않았고 또 여론조사가 굉장히 5%대로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이제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 부분 지지율이 또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조합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우리 패널 4명을 대상으로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요일은 4분이 다 8대0 인용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어제는 2분은 8대0 인용, 2분은 4대4 각하 이렇게 팽팽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예측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윤준희 대표.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저도 참 그렇지만 인용을 예상합니다. 예, 인용을 예상하는데 뭐 8대 0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6대 2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인용을 보냐 하면은 시점이 이제 이번 주로 잡혔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인용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저는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기각이 날 것이었다면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인데 아예 4월 18일을 넘겨서 뭐 아예 헌재가 자포자기해버리는 심정으로 선고를 밀어버리는 경우, 아니면 두 번째는 4월 18일을 넘겼다가는 그거는 정말로 안 되니까 직전에 하는 경우를 저는 기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4월 1일에 이번 주로 잡혔다고 했는 순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인용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용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설주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각 의견입니다. 기각. 네, 본인은 저는 파면이 맞다고 생각했죠. 당연하죠. 당연히 저는 비상계엄 터지는 그 순간을 보면서도 대통령은 탄핵된다, 파면된다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예측은 기각으로. 왜 그러냐면 저는 절차 부분을 조금 좀 조명하고 싶어요. 저는 좀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당연히 마음이나 심정적으로는 파면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용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냥 제가 그냥 변호사니까 이것을 그냥 심정적으로만 생각할까, 감정적으로 생각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좀 떠나서, 그리고 정파적인 거 다 떠나서 그냥 내가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고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재판의 절차적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수사권 유무에 대한 문제도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수사 기록을 다 치운다고 한다면 뭘 근거로 해서 내가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단순히 기사나 당시에 방영됐던 방송에 있던 어떤 뉴스만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법정 내에서 이루어졌던 증인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거짓것들을 믿을 수 있나? 홍장원 1차장의 메모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성향대로만 간다고 저는 판단을 성향대로 간다는 판단이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인의 기각 의견이 있을 텐데 여기서 2명은 각하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리고 한 분 뭐 예를 들어서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 4대4는 그러니까 5대3은 나올 수 없다. 왜? 마은혁 재판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충분히 헌법재판관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대4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저는 4대4고 4대4면 각하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론은 그냥 기각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인용이 된다고 하면 저는 8대 0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4대 4에 더 가깝습니다. 배정우 위원장. 예. 우리 좀 설 변호사가 평소답지 않게 좀 오락가락 하는데 아니 이거 그냥 진짜 그냥 다 빼놓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지금 아니 예측이니까요. 아니 근데 예측을 해도 선명하게 해줘야지 나도 뭐 논리 전개를 그러니까 하는데 본인의 주장은 파면이 그 당연하다고 파면이 주장하는데 당연한데 예측은 그렇다. 이거죠. 기각이 된다 했다 또 8대 0 인용도 얘기를 하니까 전망이 양갈래로 가버리니까 뭐 100점을 맞겠다라는 얘기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평점을 매기면 오히려 그런 평론은 좀 좋은 점수 받기 어렵고 이미 다 얘기했어요. 아니 예측을 하세요. 자 제가 예측을 할게요. 자 인용이 된다. 아. 인용 확률은 100%다. 100%. 네, 100%라고 보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정한 부분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과 또 중대한 법률 위반이어야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 국회를 점거하고 선관위를 또 침탈했는데 더구나 또 체포조까지 지시를 했는데 포고령 1호 완전히 정치 활동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를 했는데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아니면은 대한민국은 존립하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몇 대 몇으로 인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5대 3은 안 된다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에서 헌재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5대 3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4대 4가 있든지 아니면 6대 2 이상으로 인용이 되든지 근데 4명 탄핵 기각 또는 뭐 각할 사람은 저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인용이고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6대 2 또는 7대 1, 8대 0으로 인용이 된다. 그런데 뭐 완전히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떠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졸개의 길을 가겠다. 내란의 공범의 길을 가겠다라는 완전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헌법재판관이 뭐 기각이나 각하의 표를 던지는 사람이 없다면 8대 0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배종우 위원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번엔 너무 감정이 담겼어요. 왜냐하면 졸개 얘기를 간다고. 논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비상계엄은 일단 위헌 위법이 아니에요. 여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것 자체를 위헌 위법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란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표 2심이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제가 짐작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그 전날에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리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법리대로 헌법대로 지금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건 대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 같은 분들이다. 정계선 같은 분들이다. 왜냐라고 하면요. 이미 지금 대통령의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이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절차에 위배된 지금 심리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 소추에 이르게 했던 내란죄를 뺐어요. 이거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심판의 대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심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재판을 이끌어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성향으로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 저는 지금 지난주 초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4월 첫째 주가 넘어가면 이거 어려워진다. 4월 첫째 주에 결판이 나야
기각 각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제가 지금 4월 첫째 주에 무조건 당겨서 판결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일 지금 이제 이 판결 나는 거는요. 정영식, 조항창 그리고 김복형 세 분이 반대하면 무조건 기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대 몇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명 이상만 반대를 하면 이거는 어차피 기각 또는 각하입니다. 아까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3명 이상이 기각 각하 주장을 하면 한 명이 더 붙어서 4대 4가 될 수도 있고요. 8대 0 기각 각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일 반드시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세 분의 재판관 이상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그리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분의 이제 의견이 뭐 굉장히 달랐습니다. 우리 윤진 대표는 6대2 정도의 인용 의견을 내셨고 설주환 변호사는 4대4 기각. 그런데 막판에 또 약간 흔들린 면이 있었고 네, 저는 공식 예. 의견은 4대 3대 1이 저는 정확한 의견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배종호 부위원장께서는 6대2 7대1 뭐 8대0 인용 그것도 100% 이런 의견을 주셨고 김민수 대변인은 정반대로 8대0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5대 3이나 4대 4나 8대 0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결론은 똑같다. 3명 이상만 반대하면 기각 각하인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복귀하냐 안 하냐인데 복귀하신다라는 말씀드리는 저는 이제 우리 김민수 대변인 무지 좋아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김민수 대변인이 8대 0 기각 각하를 얘기한 거는 좀 아무리 보수의 전사도 좋지만 너무나 이거는 상식과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보수의 전사답게 좀 합리적, 이성적으로 좀 판단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8대0 기각 각하가 나오면은 제가 1년 내내 점심을 제가 여기서 모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8대 0 그 기각 각하가 나오면요. 제가 여기 5분 점심을 1년 내내 모실게요. 기분 좋으니까. 원래 이긴 사람인데 쏘는 거예요. 안 근데 나오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8대 0이냐 3대 5냐 4대 4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명 이상의 재판관만 정확히 기각 각하를 주장하면 대통령이 복귀하냐 못하냐가 쟁점인 것이지 이건 본질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 복귀하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4월 4일 날짜에 맞게 4대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불안하다. 끝날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무조건 8대0 나올 거다. 헌재가 내란을 허용해 줄까? 이런 의견. 줄탄핵 야당 폭주에 대한 계엄이고 그것마저 법에 따라 해제됐는데 뭐가 문제나. 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처음 100% 인용해서 점점 줄어드는 거 보면 기각도 가능해 보인다. 이런 의견. 8명의 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을 낼지 모르겠지만 양심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의견. 자, 기각이면 주식시장 나락갈 것 같다. 자, 기각되면 조기 대선 콩밭에 가 있던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민정 책임론을 거론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널들 예측에 대해서 재밌는 의견을 주신 게 있어요. 배종호 부위원장님 이제 100% 인용을 주장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아니면 시사일번지 출연 금지되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빠지면 시청률 떨어질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윤진 대표가 아니라 우리 설주환 변호사 관련해서는 자, 지난번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도 맞췄다. 가히 설문화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동시에 아니 탄핵 절차가 계엄보다 중요하다는 게 말이 되냐.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아니 계엄은 잘못됐죠. 당연히 지금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됐는데 재판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이 저는 절차를 얼마만큼 누가 부각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